중국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의뢰가 들어왔어요. 저건 100% 연출이라고 해요. 2024년 3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비밀 회동이었습니다. 앤드류 리 하원 의원이 스미소니언 조류생태보전팀 수석 연구원 엘리사 제인 벨에게 던진 폭탄 선언이었어요. 화제는 서울 청계천이었습니다. 전 세계 환경학자들이 21세기 최고의 도시생태보건 사례라고 격찬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중국계 미국인인 앤드류 리는 환경위원회의 실세였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한국의 생태보건 프로젝트의 의혹을 제기하는 걸까요? 청계천에서는 정말 백로가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고 있었고 수달까지 목격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제인 벨 43세. 그녀는 5년 전 중국 허베이성 생태도시 프로젝트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바 있었어요. 정부의 일방적 약속 파기로 왜가리 47마리를 잃었고 그 후 도시생태보건에 대해 극도의 회의론자가 되었습니다. 앤드류 리는 바로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국제 이미지를 위해 대규모 연출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앤드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새들을 특정 시간에만 방사하고 카메라가 돌 때만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가 본 청계천 영상은 달랐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백로의 사냥 장면, 도심 속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는 원앙 가족들. 정말 이 모든 게 정교하게 연출된 쇼였을까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중 환경협력 프로젝트의 방향이 이 조사 결과에 달려 있었어요. 만약 청계천이 진짜라면 중국은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해야 했고 가짜라면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됐습니다. 과연 서울 청계천의 생태복원은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속인 거대한 연출일까요? 한 명의 미국 과학자가 마주하게 될 충격적 진실과 예상치 못한 깨달음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엘리사 제인 벨입니다. 43세, 스미소니언 조류생태보전팀 수석 연구원이에요. 워싱턴 자택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어요. 이미 세 번째 반복 재생이었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백로 한 마리가 도심 한복판에서 둥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하나씩 물어다가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25년간 조류 생태학을 연구해온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도시 중심가에서 백로가 자연스럽게 서식한다. 그것도 번식까지 성공한다고. 게다가 새끼까지 키운다는 거잖아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생태도시화 프로젝트.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작이자 트라우마였어요. 그때도 비슷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왜가리 서식지 복원. 멸종위기 조류 보호구역 조성 도시와 자연의 완벽한 공존 모델. 화려한 슬로건과 함께 시작된 프로젝트였죠. 저는 그 말들을 순진하게 믿었어요. 8개월 동안 현지에 머물면서 왜가리 이주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개체군 분석, 서식지 적응도 측정, 번식 환경 조성까지. 모든 걸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도저가 들어왔어요. 서식지 대신 대규모 쇼핑몰과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주시킨 왜가리 47마리는 모두 행방불명됐어요.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일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허베이성의 한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44세 조류학자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다시는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 다시는 도시 생태복원 같은 헛된 꿈에 속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 후에 또 다른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백로들이었어요. 화면을 다시 천천히 봤습니다. 백로가 알을 품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새끼들이 부화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주는 자상한 모습까지. 연출이야.
분명히 연출이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새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중국에서 봤던 쇼용 새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새들은 사람만 나타나면 바로 도망갔는데 화면 속 백로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수십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살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카메라가 수중 촬영으로 바뀌었어요. 물속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헤엄치고 수초가 물살에 흔들리며 춤추고 있었어요. 이 정도 수질이라면 조류학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이 정도 투명도라면 백로가 사냥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에요. 먹이사슬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수질을 유지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를 보니 앤드류 리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환경위원회 소속으로 가끔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정치인이었어요. 앤드류 리는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환경법 전문가였죠. 최근에는 미중 생태협력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목 긴급 청계천 생태 사례 검토 요청. 메일을 열어봤어요. 엘리사, 한국 청계천 사례가 국제적으로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 각국 환경부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야. 진짜라면 우리도 배워야 하지만 가짜라면 전 세계가 속고 있는 거다. 내가 직접 가서 과학적으로 검증해줬으면 한다. 모든 비용은 위원회에서 지원하겠다. 시급한 일이니 빠른 회신 부탁한다. 평소 앤드류 리의 문체보다 훨씬 급박했어요. 뭔가 다른 압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앤드류, 메일 받았어요. 엘리사, 고마워. 정말 급한 일이야. 왜 갑자기 청계천에 관심이? 한중 협력 프로젝트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글쎄, 중국 쪽에서 문의가 많이 와. 한국 모델이 정말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과장된 건지. 그래서 저보고 확인하라고요? 내가 가장 객관적이잖아. 특히 도시 생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전문가고. 객관적이라는 말에 씁쓸함이 들었어요. 5년 전 중국 프로젝트 실패 이후로 저는 모든 걸 의심하게 됐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직접 요청한 거예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만약 진짜라면? 그럼 우리도 배워야지. 하지만 가짜라면? 전 세계 환경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주 교묘한 이미지 조작에 속아서. 앤드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까? 충분해요. 하지만 편견 없이 봐주세요. 5년 전 일 때문에 너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지 말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앤드류는 제 트라우마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겠어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전화를 끊고 다시 영상을 봤어요. 백로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육아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중국에서 한 번 당한 게 충분했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허베이성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봤어요. 실패라고 적힌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패작이었어요. 이번엔 속지 않겠어. 혼자 다짐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청계천이 정말 성공 사례라면 도시 생태학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품고 있던 절망도 잘못된 것일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 조작된 것이라면 전 세계 생태학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의심이 옳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느 쪽이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번 실패한 연구자로서의 책임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25년 경력의 조류학자로서 이번만큼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청계천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아니면 제가 상상하지 못한 제3의 진실이 있을까요? 알 수 없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속지도 절망하지도 않기 위해서라도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넓고 잔잔한 물면이 워싱턴의 포토맥 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청계천이 어디쯤 있나요?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이요. 명동, 종로 그 근처. 금방 도착해요. 한복판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백로가 서식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인공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콘크리트 호안, 균등하게 배치된 가로등들.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잘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만들어진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도감이 들었어요. 5년 전 중국에서 본 것과 비슷한 냄새였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날 새벽 일찍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조사 전에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 청계천은 고요했어요.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었고 물소리만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물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부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일찍 나와서 점검하는 공무원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물가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 담고 있었어요. 동작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 외국인이세요? 할머니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76세 정도로 보였어요.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온 연구자예요. 조류를 연구하고 있어서요. 조류요? 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 백로나 외가리가 정말 사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시네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젊을 때 용산 미군 기지에서 일해서 그래요. 잘 오셨어요. 여기 새들 많아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환경부에서 일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해요. 좋아서요? 할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살짝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몇 년 전까진 그냥 산책만 했는데 단체 관광버스가 오기 시작하면서 쓰레기가 많아졌어요. 특히 중국 쪽 분들이 담배꽁초나 비닐을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시에서 치우지 않나요? 물론 치워요. 하지만 새벽에는 사람 손이 못 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김말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할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 완전한 자원봉사였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벌써 3년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 오면 더 불편해요. 왜요? 새도 사람도 깨끗한 데를 찾잖아요. 아무도 안 치우면 그냥 제가 하는 거죠. 너무 간단한 논리였지만 저에게는 복잡하게 다가왔어요. 워싱턴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새들을 자주 보세요? 매일 봐요. 아침에 나오면 얘들이 먼저 인사해줘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면 위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외가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물가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야생 외가리가 사람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다니. 저게 바로 철수예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요? 제가 이름 지었어요. 매일 이 시간에 나타나거든요. 외가리는 10분 넘게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재빠르게 고개를 숙이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완벽한 사냥 성공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훈련된 새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야생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냥 패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물이 맑아야 새도 사람도 와요. 그래서 제가 지키는 거예요. 외가리가 물고기를 삼키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할머니를 한 번 바라본 후 천천히 날아갔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네요. 야생동물이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봐서 그래요. 제가 해롭지 않다는 걸 아나 봐요. 3년. 3년간 매일 새벽 나와서 청소하고 동물들을 지켜본 시간. 그 시간이 만들어낸 신뢰관계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네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좋아서 해요. 할머니는 다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부 주도, 기업 후원, 언론 홍보만 있었지 이렇게 조용히 헌신하는 개인은 없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볼게요. 내일도 이 시간에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걸 보여주셔서요. 할머니가 떠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청계천을 다시 바라봤어요. 겉보기에는 인공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3년간 아무 데가 없이 매일 나와서 청소하는 할머니. 그녀가 있기 때문에 외가리도 백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였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76세. 자발적 청계천 관리자. 3년간 매일 새벽 청소 활동. 야생동물과의 자연스러운 공존 관계 형성됨.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체계적인 생태복원의 결과일까요?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이틀째였습니다. 서울시 환경국에서 제공받은 드론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외가리 한 마리가 청계천 물가에 서 있었어요. 시각은 오전 7시 23분. 카메라는 30m 상공에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외가리는 완전히 정지해 있었어요. 1분, 5분, 10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는 거지? 중얼거리며 영상을 계속 봤어요. 1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외가리가 갑자기 번개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부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았더군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진짜야. 5년 전 중국에서 봤던 연출용 새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새들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날아갔고 먹이도 준비된 것만 받아먹었어요. 자연스러운 사냥 행동 같은 건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 외가리는 달랐어요. 15분간 기다린 후 한 번의 사냥을 성공시킨 것. 이건 야생에서만 볼 수 있는 고도로 발달된 사냥 기술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참을성이었어요. 훈련된 새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석에서 반응하도록 길들여지거든요. 하지만 야생 외가리는 달라요.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서라면 몇 시간이고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행동이었어요. 여길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외가리가 사냥을 마친 후에도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가에서 깃털을 정리하고 주변을 살펴본 후에야 천천히 이동했어요. 완전한 영역 의식이었습니다. 이곳을 임시 거처가 아닌 진짜 서식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영상도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외가리가 지난 한 달간 거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났어요. 완전히 일상화된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방사한 새가 아니야. 확신이 들었어요. 방사된 새라면 이렇게 안정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지 않거든요. 최소 2-3년은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이 외가리는 이미 완전히 정착한 상태였어요. 백로 영상도 봤습니다. 둥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가며 나뭇가지를 물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저 둥지 구조.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나뭇가지 배치, 둥지 크기, 높이까지 모든 게 자연적이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둥지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욱이 둥지 위치가 절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지만 새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이였어요. 이런 자리 선택은 경험 많은 야생 조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앤드류 리였습니다. 엘리사, 어떻게 되고 있어? 조사 중이에요. 뭔가 발견한 거 있어? 글쎄요. 아직은.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어. 앤드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중국 쪽에서 자꾸 문의가 와. 한국 모델이 진짜인지. 만약 진짜라면? 그럼 우리 계획을 수정해야지. 무슨 계획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의심스러운 부분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앤드류가 왜 이렇게 결과를 재촉하는 걸까요? 다시 영상에 집중했어요. 이번에는 백로 가족 영상이었습니다. 어미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새끼들이 목을 길게 뻗으며 먹이를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육아 행동이었어요. 이 새끼들은 여기서 태어난 거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끼들의 행동, 어미와의 상호작용, 둥지에서의 편안한 모습까지. 모든 게 이곳이 진짜 서식지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성체만 방사했고 번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 번식이 성공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분석을 마쳤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청계천의 조류들은 진짜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드론 영상 분석 결과 자연적 행동 패턴 확인. 사냥, 번식, 영역 의식 모두 야생 조류 수준. 인위적 개입 흔적 없음.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도시 한복판에서 야생동물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니. 김말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3년간 매일 새벽 나와서 청소하는 그 할머니. 혹시 그녀가 열쇠일까요? 내일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앤드류 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엘리사, 어디야? 호텔이에요. 왜요? 화상통화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5분 후 노트북으로 화상통화를 연결했어요. 앤드류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조사 상황은 어때?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의심스러운 부분은? 글쎄요. 지금까지는. 엘리사. 앤드류가 제 말을 끊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줘. 내가 보기에 어때? 왜 그렇게 조급해하세요? 중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문의가 왔어. 한국 모델에 대한 검증 요청이야. 그래서요? 만약 한국 사례가 진짜라면 중국의 모든 도시 계획이 바뀌어야 해. 투자 규모만 수십억 달러야. 앤드류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만약 과장되거나 조작된 거라면? 그럼 중국이 굳이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지. 기존 계획대로 가면 돼.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도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정치적 판단 자료였습니다. 엘리사, 내가 5년 전에 겪은 일을 기억해. 갑자기 허베이성 프로젝트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도 화려한 약속들이 많았잖아. 결국 다 거짓말이었고. 그건 정부가 약속을 어긴 거였어요. 맞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한국 정부가 이미지를 위해 과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앤드류의 논리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억지스러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줘.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저는 과학자예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 본 걸로는 어떤 것 같아? 진짜야, 가짜야? 순간 망설여졌어요. 드론 영상으로 본 외가리의 자연스러운 행동, 김말순 할머니와 새들의 교감까지. 모든 게 진짜 같았거든요. 하지만 5년 전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 더 의심스럽게 봐줘.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놓친 부분이요? 예를 들어 새들을 몰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시간에만 방사하는 걸 수도 있고. 앤드류의 말에 다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 내가 직접 확인해봐. 어떻게요? 24시간 관찰해봐. 밤에도 새들이 있는지 아니면 아침에만 나타나는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진짜 야생동물이라면 24시간 그 지역에 머물러야 하니까요. 그리고 엘리사. 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말 중요해. 미중 환경 협력의 방향이 결정되는 일이야. 압박하지 마세요. 압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내 보고서 하나로 수십억 달러 투자 방향이 바뀔 수 있어. 화상통화가 끝난 후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본 것들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제가 또 속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어요. 평화롭게 흐르는 물줄기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그 안에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앤드류의 제안대로 24시간 관찰해보기로 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 11시에 청계천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물가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와 적외선 스코프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2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역시 밤에는 없구나. 실망이 밀려왔어요. 앤드류의 의심이 맞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적외선 스코프에 뭔가 포착됐어요. 물 위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백로였습니다. 밤에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였어. 안도감과 함께 확신이 들었어요. 야생동물이 정말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김말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백로 사이의 거리는 약 5m. 서로를 의식하지만 방해하지 않는 절묘한 거리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 공존이었어요. 3년간 쌓인 신뢰관계의 결과였습니다. 넷째 날 새벽 5시 40분.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24시간 관찰로 확신을 얻었지만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검은 쓰레기 봉지와 집게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물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담배꽁초를 주었습니다. 동작이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어요. 그때 백로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어제 본 그 백로 같았어요. 물가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청소를 했어요. 백로를 의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백로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9m, 8m, 7m. 할머니도 청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백로 쪽으로 이동했어요. 마치 춤을 추듯 조화로운 움직임이었습니다. 6m, 5m, 4m. 그리고 마침내 1.5m까지 가까워졌어요. 할머니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백로는 물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완벽한 공존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격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쓰레기 봉지를 흔드는 소리가 났어요. 백로가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백로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먹었니? 백로가 할머니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까딱했어요. 정말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진짜 복원의 정의를 보고 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정책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었고요. 시간과 정성으로 쌓아 올려진 신뢰관계였습니다. 할머니가 청소를 마치고 일어섰어요. 백로도 사냥을 끝내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상류 쪽으로, 백로는 하류 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떠났지만 뭔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방금 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학적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뢰, 배려, 공존. 이런 추상적 개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태복원의 핵심인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앤드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4시간 관찰 완료. 새들은 밤낮 없이 서식하고 있음. 자연적 행동 패턴 확인. 곧 답장이 왔어요. 그럼 진짜인가?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면 더 조사해봐.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김말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상류로 올라가면서 계속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벤치 주변, 다리 아래, 풀숲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네. 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안 하면 금세 더러워져요.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잠시 멈춰서 제게 말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계속하세요? 새들이 좋아하거든요. 깨끗한 걸.
새들이요? 네. 더러운 데는 안 와요. 물고기도 안 살고. 할머니의 말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어요. 생태계의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청소하시니까 새들이 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몇 달 하다 보니까 새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언제부터 그걸 깨달으셨어요? 작년 여름이었나? 제가 휴가 가서 일주일 안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새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 알았죠. 아,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럴까요? 한번 안아보세요. 금방 알 거예요. 그날 오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과학 보고서에 개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넣는 게 적절할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어요. 생태복원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결국 한 문단을 할애해서 적었어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생태계 안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김말순 76세 시민의 3년간 지속적인 환경 관리 활동이 조류의 안정적 서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시 환경국에서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를 요청했어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브리핑 룸에서였습니다. 발표 30분 전 앤드류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엘리사, 발표 준비됐어? 네.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직접 들어보세요. 혹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해도 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앤드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왜 그렇게 결과를 바꾸려고 하세요? 바꾸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거야. 5년 전에도 그랬어요. 뭐가? 중국 프로젝트 때도 신중하게 접근하자면서 제 이름을 보고서에서 뺐잖아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상황이 복잡했잖아. 지금도 복잡한가요? 엘리사, 큰 그림을 봐야 해. 저는 과학자예요. 진실만 보면 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브리핑 룸에 들어섰을 때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명백한 진실이었거든요. 마이크 앞에 서니 20여 명의 기자들이 펜을 들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소니언 조류생태보전팀 엘리사 제인벨입니다. 5일간 청계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어 통역사가 제 말을 실시간으로 번역했어요. 과학적 입장에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청계천의 조류 복원은 가능성이 아니라 완료된 현실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외가리, 백로 등 다양한 조류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둥지를 짓고 사냥을 하며 새끼를 기르고 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혹시 인위적 개입 가능성은 없나요? 인위적 개입은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스캔들을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어떤 개입인가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말순이라는 76세 시민분이 3년간 매일 새벽 자발적으로 청계천을 청소하고 계세요. 정부에서 시킨 일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한 개인 봉사입니다.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세요. 그것이 조류 서식과 어떤 관련이?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새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미국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워싱턴 DC 포토맥 강에서는 이런 성공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럼 청계천의 성공 비결은? 기술과 시민 참여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김말순 할머니와 백로가 1.5m 거리에서 공존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네. 이 도시가 생명을 품게 된 건 누군가가 하루하루 아무 대가 없이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자연은 기술만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해요. 공존에 대한 철학이요.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국환경부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말순 할머니 얘기까지 해주셔서요. 당연히 해야 할 얘기였어요. 혹시 정치적 압박 같은 건 없으셨어요? 있었죠. 하지만 과학자는 진실에 충실해야 해요. 그날 오후 김말순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자회견에서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뭔 소리를 하셨는데요? 할머니가 3년간 청계천을 지켜주신 덕분에 새들이 살 수 있게 됐다고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그런 큰일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거지.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글쎄요.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하셨어요. 내일도 나가실 거죠? 그럼요. 비가 와도 나가요. 새들이 기다리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짜 수호자는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봤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오늘도 어김없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로도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이 평화로운 공존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스미소니언 연구소는 여전히 바빴지만 제 마음은 계속 청계천에 머물러 있었어요. 앤드류 리에게서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발표 결과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주말 오후 포토맥강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청계천과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포토맥강은 넓고 웅장했습니다. 청계천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강가를 30분 넘게 걸었지만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어요. 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생명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뭘 놓쳤을까? 포토맥강 복원 프로젝트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어요. 최신 기술과 정교한 설계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청계천과 달랐어요. 차이가 뭘까요? 김말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3년간 매일 새벽 나와서 청소하는 그 할머니. 포토맥강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건 정부와 업체가 관리했습니다. 시민들은 그저 이용자일 뿐이었어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논문 쓰기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더 원즈 후 스테이드 하우 인더비저월 데더케이션 크리에이츠 어번 이코시스텀즈. 머무는 자들 개인의 헌신이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 서론부터 막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결국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는 76세 여성이 매일 새벽 나와서 쓰레기를 줍는다.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저 새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문단을 썼어요. 이 여성 주변 반경 100m에는 외가리, 백로, 물오리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한다. 그들은 이 여성을 경계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뢰하는 것 같다. 세 번째 문단에서 핵심을 적었어요. 생태복원의 성공 요인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신뢰관계 말이다. 논문을 쓰는 동안 계속 청계천이 그리웠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잘 계실까요? 백로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주일 후 앤드류가 직접 연구소를 찾아왔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 어떻게 그런 발표를 할 수 있어? 진실을 말했어요. 중국 정부가 난리야. 한국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해.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돼? 무슨 계획이요? 앤드류가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과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말이야. 한국이 부각되면서 우리는 뒷전이 됐어.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과학조사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었습니다. 앤드류, 저는 과학자예요. 정치가가 아니라.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제가 본 현실은 김말순 할머니와 백로가 함께 사는 청계천이었어요. 그런 감상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앤드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엘리사, 넌 변했어. 맞아요. 변했어요. 5년 전 중국에서 배신당한 후로 너무 이상주의적이 됐어. 아니에요.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앤드류가 떠난 후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보였어요. 여전히 새 한 마리 없는 차가운 강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말순 할머니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어로 번역해서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조류학자 엘리사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건강하세요. 언젠가 다시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한국어였지만 번역기로 읽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오늘도 새들이 잘 있어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그 짧은 메시지에 눈물이 났어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논문 더 원즈 후 스테이드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고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세계 각국에서 청계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UNESCO 도시생태보건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니 반가웠어요. 6개월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청계천으로 향하면서 설렜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계실까요? 백로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새벽 6시에 청계천에 나갔습니다. 익숙한 그 시간, 익숙한 그 장소였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쓰레기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뛰어가서 인사했어요. 어머, 미국 선생님. 다시 오셨네요. 할머니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네, 다시 왔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기다렸어요. 매일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어요. 오히려 6개월 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좋아요. 새들이 더 많아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물가에 백로 3마리가 보였습니다. 6개월 전에는 한두 마리였는데 늘어났네요. 저것도 철수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가리켰어요. 가족이요? 네. 철수가 장가가서 새끼도 낳았어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자연 번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백로들이 할머니를 봤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2m 거리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요즘은 도움이 많아요. 도움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해줘요. 신기하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누가요? 대학생들, 회사원들. 여러 사람이요. 선생님 발표 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니 뿌듯했어요. 그럼 이제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되네요. 그래도 저는 계속 나와요. 얘들이 절 기다리거든요. 할머니는 백로들을 가리켰어요. 정말 새들이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간 서울에 머물면서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청계천 보건 프로젝트팀, 시민단체, 대학 연구진 등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말순 할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청계천의 수호신이라고 부르더군요. 할머니 같은 분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환경국 송 주무관이 말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김말순 할머니와 차를 마셨어요. 작은 카페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예요? 그럼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물이 맑으면 새도 오고 사람도 웃잖아요.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새들 보면 기분 좋고 사람들 웃는 거 보면 저도 좋고. 할머니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깊었어요. 복잡한 이론 없이 그저 생명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도시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그런 어려운 건 저도 몰라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바로 그 답이에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배웅 나오셨습니다. 또 오세요. 새들도 할머니도 기다릴게요. 네, 꼭 다시 올게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그 한복판으로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줄기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머무는 자들의 철학이요. 김말순 할머니처럼 조용히, 꾸준히 사랑으로 지켜주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도시 생태계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포토맥강의 시민생태지킴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를 롤모델로 삼아서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6개월 후 포토맥강에도 첫 번째 백로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도시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처럼 매일 조용히 꾸준히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그들이 바로 진짜 수호자들입니다. 새들이 날아오는 건 순간이지만 머물게 하는 건 철학이거든요. 사랑의 철학이요.